안녕하세요. 채널A 미국 뉴욕 특파원 조아라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바로 어제 마무리됐죠. 하지만 아쉽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북한에 대화 손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회동 성사 여부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곳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서 있는 이곳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인데요. 북한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 북한 김성경 외무성 부장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고위급 외교관을 유엔 총회에 보낸 건 7년 만이에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한동안 국제 무대에서 조용했던 북한이 다시 기지개를 켠 셈이죠. 저도 당시 김 부상의 방미 현장에 모두 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현장 분위기와 뒷이야기, 그리고 북한 대표부의 움직임을 통해 본 김 위원장의 속내까지 뉴스에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 부상을 처음으로 마주한 건 김 부상의 유엔 총회 연설 나흘 전이었습니다. 9월 25일 김 부상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을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서 뉴욕 특파원단 기자들이 존 F 케네디 공항에 모였습니다. 취재진은 일단 접근이 가능한 일반 입국장에서 구역을 나눠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김 부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놓친 줄 알았는데 김 부상이 도착한 지 1시간 반이 지난 밤 11시 45분쯤 일반 입국장을 통해서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혹시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과 접촉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혹시 김정은 위원장님 친서 가져오셨습니까? 김 부상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성주 유엔 대사를 비롯한 북한 외교관들이 직접 김 부상 경호에 나섰고요. 김 부상도 적지 않이 당황한 눈치였는데요. 급하게 차를 타려다 택시를 잘못 탔다가 내릴 정도로 현장은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부상을 마중 나온 사람들은 김 대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부 일행과 저희 한국 취재진이 전부였거든요. 김 부상이 북한 대사의 관용 차량인 캐딜락에 무사히 올라탄 뒤에도 공항 직원들이 북한 외교관들에게 길에서 비키라고 소리를 치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미국 측의 경호 의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인데요. 7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물론 김 부상이 차관급이라 이 의전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2018년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장관급인 이용호 외무상 경호와는 너무나 상반되어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2018년 리 외무상이 방미했을 때는 특급 의전을 받기는 했습니다. 당시 북미 대화 바람이 한창 불었을 때죠. So we're signing a very important document. Pretty comprehensive document, and we've had a really great term together, a great relationship.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회담 넉 달 뒤 이어진 리 외무상의 방미에서 쇼맨십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 리 외무상을 아주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당시 리 외무상도 김성경 부상과 마찬가지로 이 에어 차이나를 타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입국장을 통하지 않고 비행기가 서는 계류장에서 차를 타고 바로 빠져나갔거든요. 당시 열대 안팎의 검은색 경호 차량이 리 외무상을 호위하면서 1, 2층 출입국장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을 가볍게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언론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니 미국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쓸 수야 없었겠지만 바로 그 전해에도 리 외무상이 VIP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미국이 경호나 의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북한 고위급이 뉴욕을 방문하면 이용하는 힐튼 호텔 앞에도 취재진이 대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김 부상이 이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원래 김성경 외무성 부상의 도착 예정 시간이었던 밤 9시 50분쯤 김성주 유엔 대사가 먼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김성 외무성 부상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평소 북한 외교관들은 유엔에서도 언론 접촉을 피하고 다른 나라 대표단들과도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과는 다르게 이 유엔 대표부 외교관들은 김일성, 김정일 배지도 달지 않고 존재감 자체를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자들이 직접 질문을 던질 기회는 정말 드뭅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고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받으신 마음 있으실까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뉴욕에 있을 것 같은데 만날 계획 있으신가요? 이번에 남북 간에 혹시 좀 접촉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사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 연설 때 참석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김 대사는 계속되는 질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버럭 화를 냈습니다. 대사님, 그러면 이번에 북한에서 고위급 수소가 안 수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없죠. 궁금한 게 보도기 줘야 되잖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수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잘 좀 피해 주십시오. 네. 이날 김 대사와 북한 서기관급 외교관은 존 F 케네디 공항의 12P10 오피스에서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한국 취재진과 마주쳤습니다. 12P10 오피스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국경보호청 사무실입니다. 이 외교관 등 특별 입국자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 미국 입국을 최종 승인하는 곳이죠. 미국과 북한은 수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북한 외교관은 미국에 오더라도 유엔 북한 대표부 반경 25마일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동 반경이 제한이 되고요. 또 김 대사가 김 부상의 입국 게이트나 차량 동선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직접 사전에 나와서 입국 수속을 챙기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북한 외교관들이 직원 호출 버튼도 찾지 못해서 허둥대고 직원은 잠깐 자리를 비워버리고 그래서 이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미국 의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한 대사가 직접 나와서 입국 절차를 챙기고 있었던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니 상당히 곤란했을 겁니다. 뉴욕 현지 시간 9월 29일 유엔 총회 고위급 마지막 날에 김성경 외무성 부상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연설 순서는 10번째였고요. 김성경 부상은 이 연설 1시간 전에 미리 유엔 총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성경 부상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자신의 연설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서 유엔 총회 연설을 계속 맡아왔던 김성 대사가 계속 옆에서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설 차례가 되자 김 부상은 북한 외교관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김 부상은 핵무장은 자위권이라면서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오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권 포기, 생존권 포기, 위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국제 무대여서였을까요? 김 부상의 강한 메시지와는 다르게 김 부상이 연설문을 넘기는 손이 살짝 떨리는 모습을 저희 채널A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약 16분 동안 이어진 연설 동안 다른 나라 대표단들의 박수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연설이 끝난 뒤에는 북한 실무자급 외교관들이 한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정상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들은 주변 다른 나라 대표단들을 빤히 쳐다보거나 둘러보기도 했고요. 이국적인 복장이 신기했는지 연신 자신들끼리 수다를 떨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밀착 취재하는 채널A 카메라를 의식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건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열병식에 참석했던 중국과 또 함께 전쟁 중인 러시아조차도 북한 외교관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유엔 총회에 파견했을까요? 2019년부터 계속 연설을 대신해왔던 김성 대사라는 노련한 스피커가 있는데도 말이죠. 김 부상 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비핵화 불가였지만 연설 마지막 문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문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국가들과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읽히죠. 사실 북한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열병식 참석 이후 북한이 유엔 총회에 고위급을 파견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무대에 데뷔했으니 유엔이라는 다른 다자 무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미국과의 대화에 무게를 뒀다기보다는 북한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짐으로써 다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차원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 부상은 외무성에서도 국제기구 담당이기도 하죠. 김 부상은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쿠바와 니카라과 또 아프리카 국가들과 회담을 가지면서 제3세계 외교 라인을 다시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유화 제스처를 계속 무시하기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 여지도 열어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협상 전문가로 불리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성경 외무성 부상 두 사람 모두 유엔 총회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뉴욕에 머물렀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유엔 대표부도 양측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유엔 총회 기간 동안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여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이번 뉴욕 방문에서 여러 정황을 보면서 미국이 과연 비핵화 불가를 전제로 한 대화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회담의 실패를 맛본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다시 미국과 대화에 나설지에 대해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북한 외교관들 취재 뒷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화보다는 도발을, 협력보다는 고립을 택해왔던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 취재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핫한 뉴욕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